안녕하세요. 이영환입니다. 여러분들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시죠? 그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한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헌터 바이든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 기소됐다는 어떤 뉴스가 오늘 접해갖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부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 관련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나 봐요. 그 특검팀을 꾸려갖고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가 이 사람한테 그 적용돼갖고 세금 관련 혐의가 적용돼갖고 이제 아직 구속이 아니라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검팀에서 이제 그 특검팀의 수장이 데이비드 와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임명된 연방검사예요. 근데 이제 지난 8월,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특검팀의 수장으로 이제 이렇게 임명이 돼갖고 특검팀을 조사해 오다가 이제 그 헌터 바이든을 이제 기소했다고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팀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이제 140만 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해당 금액을 내지 않게 위해서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는 어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검찰들은 이제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도 뭐 봐주지 않고 이렇게 확 그냥 그 진짜 이거 대통령인데 그 아들인데 이제 이렇게 기소를 해버리더라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의 어떤 부인 그 저기 누구죠? 그 김건희 그 사람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어떤 그런 관련이 있는데 검사들이 뭐 입도 뻥끗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정과 상식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게 드리다시피 지금 뭐 헌터 바이든이 보통 사람이니까 대통령 아들인데 그걸 그냥 거기서 이제 기소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달려들고 있으니 뭐 대단한 나라죠, 아이가. 뭐 어쨌든 아이가 무서운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헌터 바이든의 이제 변호사인 아베 로엘이라는 사람은 헌터 바이든이 만약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소가 됐겠냐. 이거 정치적인 수사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화당 측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거 헌터 바이든의 어떤 혐의를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는. 그래서 법무부가 이제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살벌한 거죠. 진짜 이건 17년이면 진짜 이거 세금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얼마 되지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세금 문제로 17년을 만든 한국식 법적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한국은 이렇게 그냥 정치인이 돈 조금 먹고 이제 징역 살다 그러면 툭 하면 사면이잖아요. 그냥 민간인들이야 그냥 어떻게 일반인들이야 그냥 들어가면 진짜 몇십 년이면 몇십 년 살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도 보세요. 박근혜 사면 됐지, 이명박 사면 됐지, 그냥 툭툭 하면 사면이잖아요. 죄를 받은 뭐예요. 사면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가 이 사람이 그냥 만약 물론 미국에서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이 있어갖고 헌터 바이든이 어떻게 만약 형을 산다고 해서 사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미국 연방검찰 측은 2018년부터 헌터 바이든의 재정적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 헌터 바이든 두 건의 세금과 관련된 경범죄에 대해 이제 유죄를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들하고 이제 어떤 딜을 했죠. 딜을 해갖고 이제 이게 이런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또 총기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이 헌터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두 건의 혐의가 어떤 한 연방 판사가 개입함으로써 의견이 불일치되고 이렇게 옥신각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 와이스 검사는 와이스 검사가 이제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공화당 측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와이스 검사가 결국에는 이렇게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중국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여러 국가들로부터 사모펀드 거래를 했고 그다음에 기업 컨설팅 및 법률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세금 이제 관련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복무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원 측에서는 거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물도 확보해갖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빼박인가 봐요.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이 이제 아무리 이제 그걸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 이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조 바이든이 당시에 그 헌터 바이든, 아들이 헌터 바이든과 어떤 부패한 사업에 연루됐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어떤 그런 증거물을 아직 찾지를 못해서 사실은 그냥 그렇게 주장만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뭐 세계로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1972년에 이제 상원 의원에 당선됐거든요. 근데 상원 의원에 당선된 지 몇 주 만에 딸아이하고, 그게 한 살배기 딸아이하고 첫 번째 와이프가 있었는데, 와이프도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1972년 그 같은 해 12월 18일 델라웨어 주에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어요. 얼마나 그때 충격이었겠어요. 그때 상원의원이 된 지 몇 주 만에 그렇게 사랑하는 딸하고 와이프를 보내버렸으니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 헌터 바이든 차남이에요. 또 장남이 있었거든요. 이 장남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이름이 보 바이든인데 퍼스트 네임이 보인데 그 스펠이 BEAU. 그래서 보 바이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장남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44대 델라웨어 주에서 법무장관을 지냈어요. 뭐 이 바이든 이 가문이 델라웨어 주가 이제 고향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법무장관을 지냈고, 이 사람은 또 이라크 전쟁 당시에 델라웨어 육군 방위군 소령으로 활약을 했는데 지난 2015년 46세의 나이로 교모 세포종으로 사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장남이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 장남을 떠내보내는 그 아버지인 그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마음은 그 당시에 어떻겠어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헌터 바이든이 기소가 됐잖아요. 이 문제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게 법률 시스템이나 법 적용이 굉장히 엄격하고 또 그렇게 진짜 그렇게 진행돼요. 그냥 어떻게 법을 어겼으면 진짜 가차 없어요. 근데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보면 그냥 법이 완전 솜방망이에요. 진짜 뭐 일반인한테는 완전히 그냥 엄격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그 한국의 법 차이는 아직도 너무 확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참 그 판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깨갖고 좀 이렇게 법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 때는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